자, 우리 교과서에요. 대단원 7의 소단원 3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쓰기 과정 성찰하기고요. 다원이의 글쓰기 과정이라고 하는 내용이 본문에 수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학생 바로 다원이가 되겠죠? 모두가 행복해지는 공정여행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쓴 과정을 정리하여 기록한 자료, 우리 이것을 교과서 속에서 본문으로 확인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제목에도 나와 있잖아요. 글쓰기 과정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글쓰기 과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 가지고 왔어요. 빗물 딱 보면 나오죠. 흔히 글쓰기 과정에 5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일 먼저 계획하기 단계가 있고, 그리고 내용 생성하기 단계가 있고요.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로 이어지는 총 5단계를 거쳐가면서 흔히 장문 혹은 글쓰기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 5단계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 뭐냐? 위에서 다원이가 글쓰기 과정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죠. 이 5단계에서 각각 세부적으로 어떤 구체적 활동을 했는가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본문을 파악하면 된다는 겁니다. 앞서 봤던 내용입니다. 글쓰기의 각 과정에서 실제 하는 활동이 무엇인가? 사실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그리고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추상적이야. 실제로 이 각각의 단계에서 내가 구체적인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난감하고요.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맨 뒤에 보면, 우리 교과서 본문 부분의 제일 맨 뒤를 보면요. 다원이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제목, 모두가 행복해지는 공정여행이라는 제목에 실제로 글을 썼어요. 아마 학교 시험에서 학교 선생님이시라고 한다면 이 단원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라고 했을 때 분명 다원이가 쓴 글을 여러분에게 주고요. 그 글에서 뭔가 문제점이 있는지 찾아봐라.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어떻게 수정해야 될 것인가를 묻는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앞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글쓰기에 5단계가 있다라고 했고, 그 각 단계에서 어떤 활동을 구체적으로 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제일 첫 단계 뭐가 될까요? 여러분 지금 빔으로 보는 것처럼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떤 활동을 하는가, 글쓰기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원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교과서를 보니까 안녕, 난 다원이야. 오늘은 내가 쓴 글을 한 편 소개하려고 해. 내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어떤 고민과 생각을 했는지도 보여줄게. 너희들이 글을 쓰는데 참고가 되면 좋겠어. 자, 그러면서 계획하기 단계에서 본인이 어떤 생각을 했으며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언급하고 있어요. 자, 잠깐 볼게요. 이번에 책을 읽고 공정여행을 더 깊게 이해하게 됐어. 공정여행을 소재로 삼아서 글을 써봐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원이가 왜 글을 쓰게 되었는지 그 동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네요. 공정여행이라고 하는 거 사실 선생님도 굉장히 생소해요. 이 강의를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도 정말 생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공정여행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책을 읽었대요. 그 책을 읽고 나니까 내가 이 책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하나의 글을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글을 쓰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이후에 계획하기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계획해야 되느냐 살펴볼게요. 우선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등과 관련한 쓰기 맥락을 생각해 봐야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쓰기 맥락이라고 하는 걸 계획하기 단계에서 고려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말이 될 텐데요. 도대체 쓰기 맥락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요걸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봤을 땐 제일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바로 주제예요. 주제. 선생님 지금 주제 나와 있잖아요. 다원이가 책을 읽고 공정여행을 더 깊이 이해하게 돼서 그걸 가지고 글을 쓰겠다라고 하니까 주제가 나온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주제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예요? 글쓴이가 글로 표현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이 되겠죠. 공정여행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소재잖아요. 소재. 그 공정여행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주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를 보면요. 다원이는 공정여행이라고 하는 소재를 바탕으로 이런 주제의 글을 쓸 거래요. 공정여행의 개념과 실천 방법. 이러한 주제를 어디에서? 계획하기 단계에서 고민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쓰기 맥락과 관련해서 고민해야 되는 두 번째는요. 목적입니다. 목적. 도대체 내가 글을 쓰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실 공정여행을 바탕으로 글을 쓰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공정여행이라고 해서 되게 생소해.
그러니까 독자들에게 공정여행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지 알려주는 글을 쓸 수도 있어요. 즉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을 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뭐가 될까요? 설명문이 되겠죠, 설명문. 자, 그런데 다원이는 글을 쓰는 목적이 뭐래요? 사람들에게 공정여행을 하도록 권유하기 위해서 글을 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권유라고 하는 건 이전까지는 그런 행동을 안 하고 있거나 다른 행동을 하고 있을 때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거나 생각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 바로 권유가 되겠죠. 사람들이 지금까지 공정여행 별로 신경 안 썼어.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여행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공정여행을 하도록 권유한다라는 글을 쓴대요. 그러면 목적은 무엇이다? 바로 설득을 목적으로 한다. 고로 다원이가 쓰고자 하는 글은 설명문이 아니라 논설문이 되겠죠. 설득을 목적으로 독자들의 생각이나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논설문을 쓰고자 한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글쓰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이 두 가지 목적밖에 없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 손편지 같은 경우는 목적이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글에는요, 정서 표현을 목적으로 하는 글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가 지금 만나게 되는 다원이의 글은요,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계획하기 단계에서 주제 생각했어요. 목적 생각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생각해야 되느냐? 도대체 내가 글을 쓴다라고 했을 때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누가 될 것인가? 실제로 내가 아직 글을 안 썼고 이 글을 누군가가 읽은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상 독자가 누군지를 항상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글을 썼다라고 했을 때 누가 내가 쓴 글을 읽을 것인가? 왜 예상 독자를 고려해야 되냐면요. 예상 독자에 따라서 글 속에 들어가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예상 독자의 나이 혹은 예상 독자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 혹은 예상 독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을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다원이처럼. 자, 그런데 예상 독자가 초등학생들이야. 그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글을 쓴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어휘, 전문적인 용어 같은 것들은 쓰면 안 되겠죠. 만약에 그런 용어를 쓸 거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 초등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이해주고 설명해주고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될 거예요. 내용 자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글을 쓴다라고 했을 때는 해당되는 용어, 저 예상 독자들이 다 알고 있을 거잖아. 그 예상 독자들에게 개념이나 정의를 설명해 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상 독자에 따라서 글의 내용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예상 독자를 항상 고려하면서 글 쓰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 독자 확인하는 거 제일 먼저 계획하기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매체도 신경 써야 돼요. 어디에 글을 실리냐에 따라서 어느 매체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글을 쓰는 양상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원이 같은 경우에는 신문에다가 글을 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신문에다가 특히 독자투구란에다가 글을 실는다고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블로그에다가 글을 실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 경우에는 블로그라고 하는 매체의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영상 자료도 같이 첨부할 수가 있을 것이고 사진 자료도 같이 첨부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처럼 내가 글을 쓴다라고 했을 때 글이 어디에 실리느냐에 따라서 그 글을 쓰는 양상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쓰기 맥락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게 하지만 계획하기 단계에서 고려해야 될 또 다른 것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제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 물론 다원이 같은 경우는요, 공정여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써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 여러분 제목이라고 한 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보세요. 그래, 제일 먼저 제목이 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제목이 사람들의 시선을 확 사로잡아야지 그 사람들이 이거 무슨 글이야? 궁금한데 읽어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야. 공정여행이라고만 제목을 딱 해놓으면 뭔가 단순해. 그리고 사람들이 재미없어 할 것 같아. 그래서 다원이가 생각한 건 뭐예요? 모두가 행복해지는 공정여행이라는 제목으로 바꾼 겁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독자들 중에서 우리 다원이가 예상 독자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공정여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래. 그 사람들에게 글을 쓴다라고 했을 때 공정여행이라고 하면 뭐야, 나 저거 처음 들어보는데 관심 없어. 근데 모두가 행복해지는 공정여행이라고 하게 되면 나도 뭔가 요즘 행복이 필요한데, 뭔가 요즘 삶이 무료했는데 공정여행이란 게 뭐지? 저거 하면 행복해질 수 있나? 라는 생각으로 글을 읽어보려고 사람들이 하겠죠. 이처럼 제목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글의 전체 내용을 포괄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독자들의 시선 혹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글의 제목을 채택해야 된다.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어느 단계에서 계획하기 단계에서 꼼꼼하게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계획하기 단계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로 실제로 글쓰기 활동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거쳐야 될 텐데, 우리 아무것도 없이 글을 쓸 수는 없다고. 글을 쓴다라고 했을 땐 충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자료를 구할 수 있는 여러 경로들이 있죠. 우리 컴퓨터를 켜가지고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넓은 수많은 정보들이 존재하는 정보의 바닷속에 풍덩하고 뛰어들 수 있고요. 도서관에 가가지고 도서관에서 얼마든지 책을 빌려가지고도 글을 쓰기 위한 내용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용을 수집할 수 있는 경로는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내용 생성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쓸 수 있는가, 선생님 몇 가지를 이야기해 줄 텐데요. 내용 생성하기의 방법, 여러분 아마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를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터넷 혹은 TV 뉴스 혹은 신문 같은 매체를 활용해 가지고요, 정보를 수합하고 정보를 모으는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매체 활용이라고 쓸게요, 여러분. 매체 활용. 자, 그 다음에 내용을 생성하는 또 다른 방법에는 뭐가 있냐면요,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방법. 여러분 아마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주제가 있잖아. 우리 앞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겠다라고 계획하기 단계에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주제와 관련된 생각을 아무거나 마구 쏟아내는 거, 일단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털어놓는 거, 바로 이것이 브레인스토밍이 돼요. 브레인스토밍. 그래서 그 수많은 정보들을 일단 털어놓은 상태에서 이후의 작업들을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 생성하는 두 번째 방법,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아마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런 방법 쓰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 마인드맵이라고 이야기하죠. 마인드맵.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거, 하나의 중심 대상을 딱 설정해 놓고 그와 관련된 생각을 이렇게 가지치듯이 줄로 연결해 가지고요, 시각적으로 표현해 나가는 방법을 마인드맵이라고 이야기하잖아. 이런 방법을 가지고도 뭐 할 수 있다? 내용을 생성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되게 부끄러운 방법이긴 해요. 뭐냐면 소리내어 말하기. 이 소리내어 말하기라고 하는 건 본인이 특정 주제에 대해서 떠오르는 말을 즉석에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소리내어 말하기가 처음엔 부끄러운데 해보면 되게 효과적이라는 거 여러분 경험할 거예요. 우리 말을 소리로 내가지고 바깥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혼자 내용 생성할 필요 없잖아요. 뭐 할 수 있다? 토이야기의 방법을 통해서 여러 친구들이 머리를 맞대서, 우리가 집단지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머리를 맞대가지고 주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토의를 통해서, 의견 제시를 통해서 생성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 교과서 속에 등장하는 다원이는 어떤 방법으로 내용을 생성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딱 보면 알겠죠? 공정여행이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내용을 생성하는데, 이 주제와 관련된 생각을 범주화해서 줄로 연결, 시각적으로 표현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인드맵의 방법으로 뭐 하고 있다? 내용을 생성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의 글을 쓸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거 사람들에게 생소할 거야.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것, 즉 공정여행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설명해 줘야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공정여행이라는 게 도대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야 사람들이 설득당해서 나도 공정여행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공정여행의 개념을 알고 왜 필요한지도 알아요. 하지만 공정여행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모르면 안 되니까 구체적인 실천 방안까지도 글에 포함시켜야지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정여행이라는 소재를 바탕으로 다양한 생각들을 범주화해서 시각적으로 나타냈구나 라는 거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원이가 이렇게 생각을 막 떠올렸습니다. 근데 생각을 떠올릴 때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떠오르는 생각을 모두 다 글로 쓸 수는 없는 거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필요하고 진짜 좋은 생각들만 남겨놔야 되겠죠. 그 과정 속에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건 무엇이다? 그렇죠. 앞에 계획하기 단계에서 고민했던 거 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실제로 글 속에 꼭 포함되어야 할 것 같은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나눠가지고 분류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내고 내가 생성하고 내가 수합한 정보를 모두 다 글 속에다 꽉꽉 눌러넣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글을 쓰는 목적, 그리고 예상 독자는 누구이며 글의 주제는 무엇이며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인가에 따라서 생성한 정보 중에서 필요한 것은 남기고 필요 없는 것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계획하기 단계에서 고민했던 것이 뒤에 글쓰기의 단계가 여러 단계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여러분이 생각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 생성하기 여러 생각들을 했어요. 자, 그러면 생성된 내용 뒤죽박죽 머릿속에 존재하게 될 텐데 그 생각들을요 바로 글로 쓰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자, 뭐 해야 되느냐? 머릿속에 이런 정보들 가지고 글을 써야지라고 내용을 생성했다라고 한다면요. 그 내용을 알맞게 조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내용 조직하는 것과 관련해서도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해낸 정보들 있잖아. 아까 앞에서 내용 생성하기 위해서 이런 정보들은 꼭 필요해 라고서 결정하거나 취합한 정보들, 이런 정보들을 단순하게 나열하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 효과적으로 나열하고 적절하게 나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점에서 내용 조직하기의 방법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개요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아는 친구들 이 개요라는 말 정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 글을 쓴다라고 했을 때 야!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 개요를 먼저 작성하고 써야지 라는 이야기 되게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개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앞서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생각들이 정리됐겠죠. 그 정리된 생각을 도식화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간단하게 표시한 것이 바로 개요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흔히 실제로 글을 쓴다라고 했을 때 글의 골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개요를 조직해가지고 글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 구조도라는 걸 만들 수도 있어요. 내용 구조도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앞에서 생성한 정보들을 적절하게 묶어서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되게 많은 정보들을 예를 들어 브레인스토밍의 방법으로 막 떠올린 거예요. 그때 적절한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그 수많은 정보들을 분류해서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묶은 정보를 바탕으로 구조를 만들어가지고요. 실제 글쓰기 활동에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우리 교과서 속에 등장하게 되는 다원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썼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런 방법을 썼네요. 다원이는요, 개요를 작성해서 글을 썼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개요를 작성하고요. 여러분 그냥 바로 글쓰기 활동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되느냐? 개요를 보고 나서 개요가 적절한지도 평가하고 개요가 적절한지도 확인하고 글쓰기 활동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다원이가 작성한 개요를 딱 보면요. 처음, 중간, 끝 이렇게 3단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개요 작성했다라고 했을 때 보통 처음 부분과 중간 부분, 끝 부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다라는 건 여러분이 감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처음 부분이라고 하는 건 글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루게 될 화제를 간단하게 소개하거나 글을 쓰는 이유나 목적 같은 것들을 제시해주면 좋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본인이 실제로 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과 그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될 거고요. 끝 부분에서는 중간 부분에서 다룬 내용을 요약하거나 강조하면서 독자들에게 이것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글을 마무리 져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개요를 작성하고 나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첨가, 삭제, 대체할 것은 없는가 고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친절하게 화살표로 몇 가지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처음 부분 보세요. 다원이 이렇게 생각했대. 공정여행의 의의를 처음 부분에 쓰고 끝 부분에는 공정여행이 주목받게 된 동기에 대해서 쓰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요거 뭔가 어색하지 않아요? 왜 어색할까? 그렇죠. 우리가 흔히 글을 쓴다라고 했을 때 공정여행이 주목받게 된 배경 같은 것들은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까요?
그렇죠. 처음 부분에 들어가면 좋겠죠. 처음 부분에서는 글을 쓰는 목적이나 이유를 밝힌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공정여행에 대해서 내가 글을 쓰는 이유는 이거야. 요즘 사람들에게 굉장히 주목받고 있거든. 이런 이유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글을 쓰고자 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어디에서? 처음 부분에서 해줘야 될 거야. 자, 그리고 공정여행의 의의 같은 경우에는 끝부분에 들어가서 이런 의의 혹은 가치가 있으니까 너희들도 공정여행에 관심을 가져줘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개요를 보면서 개요가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과정에 처음에 들어갈 내용과 끝에 들어갈 내용이 어떻게 하면 좋다? 바꿔주면 좋을 것 같다. 요거 판단할 수 있겠고요. 중간 부분. 이제 글쓴이의 중심 생각 혹은 가진이 말하고자 하는 바와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공정여행의 개념 밝혀줘야 되겠고요. 공정여행의 실천 방법에 대해서 쓰겠대. 지역경제 살리는 소비, 탄소 배출량이 적은 교통수단을 이용한다. 쾌적한 숙박시설과 오락시설의 확충? 이거 여기 나와 있는 이 표시처럼 주제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삭제한다. 우리가 내용 생성하기 과정에서도 계획하기 단계에서 고민했던 걸 바탕으로 필요 없는 내용은 없애야 되고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계획하기 단계에서 그리고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고민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필요 없는 정보를 다시 한번 걸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정보는 남기고 혹은 덜 정보의 양이 적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다가 내용을 첨가하기도 하고요. 바꾸기도 하고요. 삭제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서 글의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개요를 완벽하게 작성을 해야 무엇이 수월하다. 이어지는 표현하기 단계에서 실제로 글 쓰는 과정이 정말 편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내용 조직하기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까지 살펴봤어요. 이제 넘어갑니다. 일단 제목은 우리 앞서 계획하기 단계에서 그냥 공정여행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 관심을 팍 하고 집중시킬 수 있게 모두가 행복해지는 공정여행이라고 하기로 했죠. 자, 그런데 맨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처음 부분의 시작, 즉 첫 문장을요 이렇게 쓰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행은 생각만으로도 우리를 설레게 한다라고 쓰려고 했대요. 자,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고민이 되느냐? 우리가 사실 글을 쓴다라고 하는 건 내 생각은 이래요 라는 걸 표현하는 거기도 하지만 독자들에게 내 생각은 이러하니까 잘 읽어주세요 라고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독자들이 읽기 싫어하는 글은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읽어야지 내가 생각하거나 주장하는 바를 전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린 글 쓰는 과정에서 항상 뭘 고민해야 된다? 독자들을 늘 생각하면서 글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글을 써야 되고요. 나 많은 거 알고 있으니까 어렵게 글을 쓰고 어려운 어휘로 글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늘 생각은 독자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가지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고민할 것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독자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내용으로 글을 쓰고 구성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글을 읽기 시작하다가 재미없어 라고 중간에 글을 던져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글쓰기 활동에 의미가 전혀 없기 때문에 독자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표현을 잘 써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 즉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 내가 생각하는 중심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돼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흥미를 끌어서는 안 되고요. 흥미를 통해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원이는 맨 처음에 여행은 생각만으로도 우리를 설레게 한다라고 하면 너무 심심해 보여. 그래서 이것을 독자들이 흥미를 끌 수 있게 혹은 재미있게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느냐. 일단 이 문장을요. 명사 구로 끝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면요. 이렇게 바꿨네요. 생각만으로도 우리를 설레게 하는 여행이라고 하면서 첫 문장을 명사 구로 끝맺는 변화를 준 겁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 그런데 우리가 이제껏 해온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에 과연 문제는 없을까? 의문문의 형식으로 끝내고 있어요. 자, 우리가 흔히 의문문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에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면서 던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쓰는 글에도 과연 문제는 없을까라고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 글쓴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행 방식은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그냥 문제가 있어.
라고 제시하는 것보다 과연 문제는 없을까라고 하게 되면 독자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되겠죠. 뭐가 문제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혹은 문제가 진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변화를 주는 방법을 통해서 뭐 할 수가 있다?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 집중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표현하는 과정에서도 늘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고 고민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쉽게 이해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뭐를 써야 된다? 표현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 표현하기 과정에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항목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고쳐쓰기로 넘어가게 될 텐데 이 고쳐쓰기 파트에서 선생님과 함께 1차적으로 고쳐쓰기를 해볼게요. 1차적으로. 왜 선생님이 1차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금 같이 고치는 내용뿐만 아니라 뒤로 넘어가게 됐을 때 학습 활동을 같이 풀어보면서 또 다른 고쳐쓰기, 즉 2차 고쳐쓰기를 해나가도록 할 겁니다. 먼저 1차 고쳐쓰기를 하면서 이 다원이가 쓴 글의 주요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앞서 처음 부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살펴봤죠. 생각만으로도 우리를 설레게 하는 여행이라고 하면서 명사구로 끝냈는데 우리가 사실 글을 쓰고요. 그 글을 신문에다가 투구하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신문을 매체로 해서 독자들에게 전달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신문에 들어가는 글에서 여러분이 이와 같은 그림말 같은 경우는 좀 옳지 않겠죠.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건 삭제하자는 거, 이런 거 삭제하는 게 좋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껏 해온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에 과연 문제는 없을까? 대형 호텔이나 콘도에 묵으며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는 여행을 하면요. 여행의 수익 대부분이 누구에게? 여행 관련 업체에게 들어갈 뿐 여행지의 주민에겐 돌아가지 않아요. 역시 이와 같은 그림말 삭제하는 것이 좋겠죠. 자, 더구나 여행 과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나 탄소는 자연을 훼손하고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구 환경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새로운 방식의 여행이 바로 뭐다? 공정여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수정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글을 쓴다고 해서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뭐냐면 종결 표현을 일치시켜줘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 처음부터 높임 표현을 쓰겠다라고 생각하면요. 종결 표현을 계속 높임 표현으로 써줘야 되고 높임 표현을 쓰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요. 높임 표현 아닌 걸로 통일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딱 보면요. 없을까라고 했다가 않아요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미치지요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갑자기 또 공정여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결 표현을 통일시켜주는 것이 좋으니까 선생님은요. 돌아가지 않는다. 자, 그리고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어떻게 한다? 미친다. 이와 같이 높임 표현을 쓰지 않는 것으로 통일시키면 된다는 거. 물론 뭐 높임 표현을 쓰는 것으로 통일시켜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단락을 함께 고쳐봤는데 첫 단락 내용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첫 단락에서는 글을 쓰게 된 동기나 목적 같은 것들을 밝히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처음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등장하게 되느냐. 현재 공정여행이 아닌 일반적인 여행 방식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행하면 수익이 어디에게? 여행 관련 업체에만 들어가게 된다. 자, 그리고 지구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현재 여행 방식의 문제점 첫 단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처음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어지는 내용, 공정여행은 여행지의 주민을 존중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여행으로 착한 여행, 녹색관광이라 불리기도 한다. 그러면서 공정여행은 다소 느리고 불편할 수 있지만 여행자는 뜻깊은 체험을 할 수 있고 여행지 주민에게 유익함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야기해요. 일단 어색한 부분은 별로 눈에 띄는 것 같지는 않고요. 내용 측면에서 초점을 맞춘다라고 한다면 공정여행이라는 거 분명 예상 독자들, 공정여행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들을 위해서 공정여행이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공정여행이 조금 문제점도 있기는 해. 그런데 이와 같은 뭐가 있다? 장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공정여행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단점 같은 것들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단점 없이 공정여행이 무조건 좋아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독자 입장에서는 너무 편향적인 혹은 편협한 시각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단점을 조금 언급해주고 장점을 뒤에 빡 하고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글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독자의 입장에서는 단점도 살짝 언급해 준 거로 봐서 굉장히 믿을 만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글쓴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글을 읽어갈 수가 있겠죠. 단점을 언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장점이 훨씬 더 부각되게 글을 쓰고 있다라는 거 우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공정여행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역시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첫 문장을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 전개될지 짐작할 수가 있겠죠. 공정여행을 실천하는 방법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할 것이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소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실천 방법 1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작은 규모의 숙박시설이나 민박을 이용하고 지역 특산물을 재료로 해서 지역 주민이 직접 만든 음식으로 식사를 해야 되고요. 지역 재래시장에서 그 지역의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 이런 뭐 할 수 있다? 공정여행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행자의 소비가 지역 주민의 소득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지역 주민과 정도 나눌 수 있고요. 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입시 공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뭔가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우리 조금 있다가 하게 되는 2차 고쳐쓰기로 잠깐 미뤄두도록 할게요. 자, 이어지는 내용 봅니다. 이어지는 둘째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또 짐작할 수 있어요. 앞으로 전개될 내용 그리고 내가 찾아야 되는 중요한 정보는 실천 방법 1 앞단락에서 나왔으니까 실천 방법 2를 찾아야지 라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소 배출량이 적은 뭐를 이용한다? 교통수단을 이용해야지 뭐를 할 수 있어요? 공정여행이라고 하는 걸 실천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장만 끊임없이 전달하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뭘 믿고 당신의 주장을 따르라는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우리 글쓴이도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1년 동안 국내 여행을 이용한 교통수단에서 배출된 탄소, 이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려면 무려 47억 그루 정도의 나무를 심어야 된대요. 대중교통 이용하거나 자전거나 도보로 여행을 하게 되면요 환경을 보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전거 여행이나 도보 여행을 하게 되면요 여행지 구석구석을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도 생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 가보도록 할게요. 이어지는 내용을 딱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 곳에 오래 머무르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우리 교과서를 보니까 다원이가 생각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독자들에게 공정여행을 실천하는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알리고 싶대요. 그래서 문단 하나를 더 추가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디다 추가하는 것이 좋을까? 앞단락까지만 해도요 분명 실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빔으로 띄워놓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실천 방법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이에다가 추가하려고 하는 실천 방법 3을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어떤 내용인지 우리 교과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행지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뭐 하면 좋다? 체험활동을 참여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바로 공정여행을 실천하는 방법. 추가해야 될 위치는 어디가 된다? 실천 방법 이 이후에 새로운 단락으로 추가시키면 좋을 것 같다. 자, 이렇게 새로운 단락 추가시켰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시 마무리하는 끝부분의 내용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다원이가 생각한 게 하나 더 있어. 유명인의 말을 인용하여 내용을 인상 깊게 전달하면 좋겠대요. 그래서 프랑스의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 이름 어려워요.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사람이 진정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 말을 끝부분에다가 인용해 주는 것이 좋겠죠. 프랑스 소설가의 말로 끝부분을 시작하게 되면 여기에서 뭔가 내용이 정리가 되는구나 라는 걸 독자들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리 이렇게 합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무르며 여행지의 주민을 만나고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여행지를 느릿느릿 다니다 보면, 즉 공정여행을 몸으로 실천하다 보면 다양한 삶을 이해할 수도 있고 색다른 즐거움도 얻을 수 있대요. 유명 관광지에서 인증사진 찍는 것보다 공정여행으로 가슴에 영원히 남을 사진을 남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쳐쓰기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표현에서 어색한 부분이 있는가, 혹은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가, 혹은 내용 중에서 뺄 부분이 있는가라고 하는 걸 읽어가면서 확인한다는 겁니다. 내용학습 관련된 문제를 한번 먼저 풀어봅시다.
글쓴이가 쓰기 과정에 따라 점검한 내용 중 하나씩 정리한 건데요. 그 내용이 쓰기 맥락에 어떤 요소를 고려한 것인지 적어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쓰기 맥락과 관련된 거 계획하기 단계에서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죠? 표를 딱 보니까 계획하기 단계에서 점검한 내용과 쓰기 맥락 요소가 등장을 하네요. 공정여행은 독자가 흥미를 느낄 만한 제목이 아니니까 모두가 행복해지는 공정여행으로 바꿨죠. 누구를 고려한 거야? 독자를 고려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내용 생성하기 단계.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내용을 생성한다라고 했을 때 예상 독자는 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공정여행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내용 생성할 때 이런 예상 독자를 고려해서 내용들을 수집해야 된다는 겁니다. 쓰기 맥락 중에 고려한 사항은 뭐가 돼요? 역시 독자를 고려해서 내용 생성하기를 한다. 즉 계획하기 단계에서 고려했던 내용이 여기서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글쓰기 활동에서 끊임없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여러분 확인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 조직하기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요. 우리 개요 짰던 거 기억하죠? 개요에서 수정한 내용이 있었어요. 처음에 들어갈 내용하고 끝부분에 들어갈 내용이 어색했잖아. 처음에 뭐가 들어가는 것이 좋아요? 왜 공정여행이라는 것이 주목받게 되었는가라는 배경 설명이 들어가는 것이 좋고 끝부분에서는 의가 들어가는 것이 좋았다. 그래서 수정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개요에서의 처음 내용과 끝의 내용의 배치가 어울리지 않으니까 이걸 바꿔줬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중간 부분에서는 그래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이 있었죠. 주제 관련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은 과감하게 삭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개요하기 단계에서 고민하고 행동했던 건 다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래 주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표현하기 단계. 표현하기 단계에서 우리 다원이가 처음 부분에 시작하는 첫 문장 수정했던 거 떠올려 보세요. 처음 문장을 그냥 일반적인 평서문의 형식으로 끝내고자 하니 독자의 무엇을 유발할 수 없을 것 같아? 흥미와 그 다음에 관심 혹은 주의 같은 것들을 유발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명사구로 끝내고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질문의 형식을 바탕으로 해서 독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자 했죠. 따라서 독자를 고려해서 표현하기 활동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고쳐쓰기 단계. 고쳐쓰기 단계에서 신문에다가 실는 거니까 그림체 같은 것들은 피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흔히 그림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렇게 특수한 기호를 사용해가지고 어떤 얼굴 표정 같은 거 그리는 거 있죠. 그래서 신문이라고 하는 매체를 고려해가지고 뭐 했습니까? 격식에 맞는 표현을 썼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수정했던 거 떠올려 보세요. 내가 더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했어요? 보충했어요. 관련 내용을 글을 쓰는 목적에 따라서 보충했고 사람들에게 공정여행이라는 것을 알리고 공정여행을 실제로 행하게 하려고 하니까 실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세 번째 실천 방법을 보완했다라는 거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는 표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특히 어디에서? 그래, 끝부분 같은 경우에는 인상적인 표현이 딱 들어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원이 같은 경우에는 소설가의 말을 인용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쓰기 맥락에서 요소 무엇을 고려했느냐? 내가 글을 실을 매체는 무엇인가 라는 거 고려를 했고요. 글을 쓰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들을 설득하고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그리고 독자들이 마지막 끝부분에서 인상적인 감정을 느낄 수가 있도록 인용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획하기 단계에서 생각을 했던 그 쓰기 맥락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쓰기 맥락이 지금 보는 것처럼 쓰기 과정 전반에 걸쳐서 다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는 거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표학습으로 가세요. 목표학습 1번 볼게요. 다음에 제시된 점검과 조정 내용에 따라 이 글을 고쳐 써보자. 다음 점검과 조정 내용을 고려하여서 마의 셋째 문단을 수정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교과서를 딱 보니까 점검과 조정 내용에 이 글에 주제와 관련 없는 문장이 있다. 그 문장을 빼자. 그리고 문장 사이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으니 연결하는 말을 보완하자라고 이야기해요. 자, 일단 주제와 관련 없는 문장이 있죠. 아까 우리 읽는 과정에서 이거 좀 뭔가 어색해 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문장 뭐가 됩니까? 공정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행이 어디에도 도움이 된다? 마지막 문장 바로 입시 공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이거요
굳이 주제와 관련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어떻게 한다? 삭제한다. 삭제한다. 자, 그리고 고쳐 쓰는 과정에서 점검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내용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문장 사이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자. 연결하는 말을 보완해주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디에 보완하면 좋을까요? 지역 재래시장에서 그 지역의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 여행자의 소비가 지역 주민의 소득으로 이어져 여행지의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내용상으로는 사실 문제가 없는데 연결이 뭔가 좀 어색해. 그러니까 이 부분에다가 우리 이어주는 말을 연결하는 말을 넣어주는 것이 좋겠죠. 바로 뭐라고? 그러면 상품을 구매하면 여행자의 소비가 지역 주민의 소득으로 이어진다 라고 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행지에 그 지역 상품을 구매하게 됐을 때 좋은 점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잖아. 뭐라고? 지역 주민과 정을 나누면서 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자, 좋은 점 두 가지가 두 문장으로 연달아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다가는 또한이라고 써주는 것이 이렇게 연결하는 말을 넣어주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연결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수능과 관련해서 어차피 수능 시험을 봐야 되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수능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중요한 어휘 두 가지를 알려주도록 할게요. 뭐가 있냐면요. 통일성과 응집성이라고 하는 어휘가 있습니다.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통일성이란 말 되게 많이 들어봤죠. 통일성은 어렵지 않아요. 뭐가 통일성이냐면요. 하나의 문단이 있을 때 혹은 하나의 글이 있을 때 하나의 주제로 모두 통일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가 주제랑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즉,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응집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문단과 문단, 그리고 문장과 문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 바로 응집성이 되는 거야. 지금 보는 것처럼 그러면 혹은 또한이라고 하는 연결하는 말을 넣어주게 되면요. 그 글은 응집성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선생님이 이 두 가지 용어를 여러분이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까지 올라가는 과정에 수많은 모의고사를 볼 텐데 모의고사 속에서 이런 용어들이요. 특별한 설명 없이 그냥 선택지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특히 어디에서? 작문 파트에서. 그러니까 통일성이라는 말과 응집성이라는 말은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통일성은 쉬운데 응집성 딱 보면 아 이거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 기회에 선생님과 함께 확실하게 이 두 용어만큼은 그 개념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통일성, 응집성까지 기억하자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문제 가도록 할게요. 다음, 점검과 조정 내용을 고려하여 이번에도요. 마의 끝에 문장 하나를 추가해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문장을 추가할 수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점검과 조정 내용을 먼저 보면요. 독자들이 공정여행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이 글을 쓰는 목적, 그러니까 동참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으로 글을 마무리해야 되겠어. 자, 그럼 보면요. 일단 기존의 글은 유명 관광지에서 인증사진을 찍는 것보다 공정여행으로 가슴에 영원히 남을 사진을 찍는 것이 더 기억에 남지 않을까요? 라면서 끝이 나고 있어요. 이 뒤에 뭘 하자? 우리가 실제로 그 공정여행에 참여하자라고 하는 걸 권유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창작을 하는 거야. 우리 함께 떠나자. 공정여행을 하자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과 자연이 모두 우리 제목이 이거였죠. 행복해지는 착한 여행을 뭐 이런 식으로 글의 마지막 부분에다가 문장들을 추가해 준다면 여기 나와 있는 점검과 조정 내용처럼 실제로 공정여행을 같이 가자, 공정여행에 참여하자라고 하는 걸 권유하는 내용이 보완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점검과 조정 내용 바탕으로 이렇게 2차에 걸쳐서 뭐 할 수 있다? 고쳐 쓰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차도 할 수 있고요. 4차도 할 수 있어요. 여러 번 고쳐 쓰는 과정에서 글은 더 완성도가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목표학습의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쓰기 맥락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주제가 다음과 같이 바뀐다면 개요를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 생각해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요. 주제와 이제 개요들이 쭉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원래 주제는 이거였잖아. 공정여행의 개념과 실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목이 모두가 행복해지는 공정여행인데 이걸 바꾸자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 공정여행을 준비할 때 고려할 점. 자, 그러면 제목을 이와 같은 주제가 잘 드러나도록 제목을 써줘야 되겠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공정여행 이렇게 준비하세요. 혹은 뭐 준비하자.
이렇게 제목을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제가 확 드러나는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처음 부분에서는 당연히 개념과 실태에 대해서 써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중간 부분에서는 공정여행이라는 거 불편할 수도 있다. 굉장히 좋은 건데 불편할 수도 있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요. 교통 숙박이 불편해. 자, 그러면 이런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공정여행을 준비할 때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준비해야 한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일정을 꼼꼼하게 계획하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상 비용을 산출하는 겁니다. 이런 걸 미리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두 번째, 교통 숙박이 불편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교통 숙박과 관련된 정보를 미리 수집하고요. 뭐 하자? 예약할 부분이 있으면 예약하자. 라는 내용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써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중간 부분에 나와 있는 불편한 점과 관련된 모든 대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끝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느냐? 전체 내용을 강조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준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욱 행복해지는 공정여행, 뭐 이런 식으로. 끝부분에다가 앞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정보들 혹은 내용을 집어넣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오늘 쓰기 과정을 쭉 분석해 나가는 활동을 통해 가지고요. 실제로 어떤 작업들을 해야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한 내용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교과서 한눈에 보기입니다. 자, 쓰기 맥락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목적 있어요. 글을 쓰는 이유 여러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종류, 글의 갈래의 목적을 결정한다라고 하면 글의 갈래가 결정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글을 읽을 사람을 항상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누가 됩니까? 독자가 되겠죠. 독자를 고려해서 글을 써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주제, 그리고 글을 전달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매체도 고려해야 됩니다. 자, 이처럼 글쓰기는요.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어떻게 한다? 계획하기 단계에서만 쓰기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글 쓰는 전반의 과정에서 쓰기 맥락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점검하고요. 자신의 글쓰기 활동을 조정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5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마지막 고쳐 쓰기 단계에서 쓰기 맥락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점검하고 조정하는 활동을 해 나가야 된다. 이게 우리가 글쓰기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